이제 치킨값 3만원 시대가 왔어요. 불과 5년 전에 치킨값 2만원 시대가 왔다고 시끌시끌했는데 물가가 너무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배달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가격이 3만원에 가깝다는 건데 사실 치킨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배달로 시켜 먹는 음식이잖아요. 배달비가 원칙적으로 다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거리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배달비 할증까지 붙게 되면 부담이 너무나 가중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료 배달이 원칙이었거든요. 배달 음식이 자장면이나 치킨, 피자 등에 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거리에 따라 요금을 할증하지도 않았고 장소에 상관없이 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산꼭대기나 기차역, 고속도로까지 장소 상관없이 배달된다는 뉴스도 종종 나오기도 했거든요. 당시 무료 배달 서비스가 얼마나 보편적이었냐면 한 통신업체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가 잘 터진다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 마라도나 지하철 등에서 자장면을 배달시키는 소재로 광고를 제작하기도 할 정도였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무료 짜장면 배달이 국민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큼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당연하게 배달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배달앱을 키면 적게는 2,500원부터 비싼 곳은 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이렇게 배달비를 내는 불편한 상황이 그리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배달비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2018년 5월에 교촌치킨이 배달비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2,000원의 비용을 따로 받기 시작하면서 배달비라는 단어가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배달비가 생기기 이전에는 배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예전 음식점은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가거나 배달원을 고용해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중국집이 대표적인데 일부 고급 음식점을 표방하는 중국집을 제외하면 중국집 매출의 대부분은 배달에서 나오거든요. 게다가 배달원의 태도나 친절도에 따라서 음식점의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집에서는 배달원을 직고용했죠. 그리고 배달원들도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나중에는 본인의 중국집을 차리려는 꿈을 가지고 배달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이 배달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요즘도 배달원들이 음식을 몰래 빼먹는다던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보다는 적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3-4개씩 묶어서 배달하는 지금에 비해서 음식의 컨디션도 좋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작은 음식점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인건비도 큰 부담 요소 중에 하나였지만 인건비 이외에도 배달용 오토바이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특히 오토바이는 보험료도 비싸서 한 대당 150만원에서 비싸게는 400만원까지 나오기도 해요. 여러 비용을 계산하면 배달원 한 명당 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2018년 기준으로 시간당 15,000원에 달했어요. 게다가 배달 중에 사고라도 나게 되면 책임 소재도 피해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생각대로 빠르고 부름과 같은 배달 대행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음식점과 배달원을 연결해주는 배달 대행업체가 등장한 거예요. 당시 대행업체의 배달 비용은 지금과 비슷한 건당 3,000원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덜 들고 주문 처리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같은 주문 중개 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기존에는 고객이 음식점에 전화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원이 바로 배달을 나가는 4단계 과정으로 배달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배달 대행업체가 추가되고 주문 중개업체가 추가되면서 6단계로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배달비는 사업주 부담이었어요. 소비자는 배달비의 존재를 신경 쓰지도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2018년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요. 음식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음식 가격을 높여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당연하게 사업주가 부담해오던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한 거죠. 결과적으로 당시 18,000원이던 교촌 허니콤보는 가격 하나 올리지 않았는데도 배달비 2,000원을 포함해서 2만원을 내야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개별적으로 배달비를 받는 업체가 소수 존재했지만 거대 기업이 배달비를 공식화하면서 배달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요. 처음에는 소비자 반발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배달비를 따로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가 배달비를 따로 받고 있어요. 이후 교촌을 시작으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주문 중개 업체에서 배달비를 유료화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성장하던 주문 중개 업체들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급격하게 성장해요. 중개 업체들은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배달원을 경쟁적으로 모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달비가 증가하고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달비가 더 증가해요. 월 1,000만원을 버는 배달원이 생기고 있다는 뉴스가 이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 배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잖아요. 그럼 음식점 사업주가 이득을 봐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배달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배달비를 소비자와 분담해서 지불해야 하게 됐거든요. 원래 3,000원이던 배달비가 6,000원이 되면서 사업주 3,000원, 소비자 3,000원 하는 식으로 지불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외부 결제 수수료, 배달앱 광고비 등 비용이 더욱 늘어나요. 배달앱 사용자가 많아져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업주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에 주문 건당 최소 결제 금액이라는 제도도 생기게 됐는데 배달비도 따로 받으면서 최소 결제 금액은 왜 있는 거냐는 욕은 욕대로 먹게 됐어요. 배달비 시스템이 바뀌면서 좋아진 건 소비자도 사업자도 아닌 배달 중개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었어요.
배달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해요. 배달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이 면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윤리가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나마 예전에는 중국집 사장이 직접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종종 범죄자들이 배달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서 소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배달하면서 주택가 곳곳을 누벼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원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은데 번호판을 물건으로 가리거나 오물을 묻혀서 번호를 분간하기 힘들게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배달원들에 시달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유튜브에 불법 행위를 하는 배달원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채널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해요. 이 유튜버는 구독자가 무려 40만 명이 넘는데 댓글을 보면 도로를 정화해줘서 감사하다는 글과 우리 동네에 도와달라는 글들이 넘쳐나요.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배달 앱이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이 아닌 방문 포장을 한다든지 배달 앱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중개 업체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배달비가 생겨난 배경과 파생된 여러 문제를 살펴봤어요. 대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모두가 상생할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